안녕하세요. 수학실기기의 진쌤입니다. 오늘은 위치관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점, 직선, 평면 끼리끼리의 위치관계에 대해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습할 내용은 점과 직선 사이의 위치관계, 그 다음 직선과 직선, 직선과 평면, 평면과 평면 사이의 위치관계, 요 네 가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들은 이제 도형을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도형을 이제 분석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데 기본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예측하거나 이런 것들 하는 것에 연습하는 단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 이 관계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점이 직선 위에 있다.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직선이 있는데 점이 이렇게 위치할 때 점이 직선 위에 있다. 또는 이것을 점을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는 직선이 점을 지난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이 내용은 언제 사용하는가 하면 1차 함수나 2차 함수나 함수에서 어떤 그래프가 점을 지난다 이런 의미를 가질 때 사용을 해요. 그래서 지나는 점, 이런 점들은 뭐가 되는가 하면 그 주어진 함수의 식, 그러니까 이게 방정식, 미지수가 두 개인 방정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해를 나타낸다라는 것을 보면 되겠어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은 거기에 기본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와 다른 위치 관계는 어떤 게 있느냐 했을 때는 점이 직선 위에 있지 않다 또는 직선이 점을 지나지 않는다 해서 이렇게 점하고 직선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런 관계가 될 때 이것은 지나지 않는다, 직선 위에 있지 않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거, 직선이 점을 지난다. 이 직선은 그래프가 점을 지난다 했을 때 이 점은 뭐에 해당되는가 하면 그 식의 해에 해당돼요. 그래서 그 개념을 이게 이제 처음 나오는 건데 정비례 할 때도 그런 얘기를 잠깐 했었었는데 이 개념이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관계에서는 이 첫 번째 것,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직선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에는 총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만나는 경우와 만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해서 하는데 첫 번째 만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있는가 보면 한 점에서 만난다. 다시 말해서 직선 두 개가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난다. 이럴 때 요거를 우리가 앞쪽에서는 교점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요 내용 자체는 또 언제 나오는가 하면 2학년 때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 두 개의 방정식에 만나는 점, 요것이 뭐가 되는가 하면 공통인 해가 돼요. 그래서 연립방정식의 해의 기본이 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치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연립방정식에서 일치함수와 관련돼서 같이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직선 L이 있는데 또 다른 직선 M이 이렇게 겹치기로 있어요. 이때 이 두 직선은 일치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두 직선이 같다라고 해서 등호를 표현하기도 하고 말로 L과 M은 같은 직선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런데 연립방정식 2학년 때 배우는 것이긴 하지만 연립방정식에서는 그 개수들이 조금 다르게 되면서도 같은 직선을 나타내는 것들이 있어요. 그때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풀어주면 돼요. 이때 여기선 여기가 해가 됐지만 이때는 그럼 해가 뭐냐? 만나는 부분이 모든 부분에서 만나죠. 그래서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이 방정식의 해가 된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이제 2학년 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우기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두 가지 내용은 이제 연립 방정식에서 나타나는 기본이 되는 내용이다라는 걸 알고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만나지 않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만나지 않는 경우는 첫 번째는 이 두 직선이 하나의 평면 안에 있는데 이렇게 만나지 않고 가요.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이 이렇게 가면서 하나의 평면에 있으면서 이 평면이 뭐 이제 이렇게 기울 때도 있고 이렇게 되긴 하겠지만 하나의 평면 위에 있으면서 이게 만나지 않을 때 이때 이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네 아시죠? 평행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평행하다라고 하면서 기호로는 이렇게 두 개의 직선 사이에 짝대기 두 개를 그려서 평행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이 만나지 않는 경우가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하나의 평면에 이렇게 직선이 하나가 있는데 이거와 만나지 않으면서 평행하지도 않은 이렇게 직선 위에 있지 않는 점을 지나는 이렇게 돼서 만나면 이거는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죠. 이런 위치를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꼬인 위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위치 관계에서 만나지 않는 경우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두 직선 사이에서 그래서 평행한 거와 꼬인 것 이것들을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직선과 평면 사이의 위치 관계. 여긴 총 세 가지가 있어요. 아까 전에 꼬인 위치 할 때 잠깐 나왔지만 이 만나는 경우는 직선이 이렇게 돼서 한 점에서 만날 때 요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 교점이라고 하죠. 직선과 직선이 만나도 교점, 평면과 직선이 만나도 교점이라고 하죠. 이렇게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또 만나는 경우가 아까 꼬인 위치 할 때 얘기한 거 이렇게 잠깐만요. 요거 내용이 먼저 나와서 요거 먼저 설명할게요. 한 점에서 만날 때 이게 특별한 경우가 직선이 이렇게 했는데 어떤 방향으로든 전부 다 직각이에요. 이렇게 직각이 될 때 이것은 직선과 평면은 수직이다, 직교한다 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는 기호로는 요 직교 기호 앞쪽에서도 배웠죠. 그 다음 L과 평면은 수직이다 또는 L은 평면피의 수선이다 라는 표현을 써요. 그 다음 만나는 경우 하나가 더 있는데 이렇게 평면에 있을 때 그 안에 이렇게 포함될 때 이건 일치한다고는 얘기는 못하겠죠. 선하고 면이니까 똑같은 게 아니니까 일치한다고 얘기는 하지는 않고 포함된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 다음 만나는 경우에서 이렇게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이런 평면 도형이 됐을 때 이런 것을 변이라고 하면서 가장자리죠. 그래서 모서리라고 얘기하는데 이 평면 A, B, C, D에 요 변들은 다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때 선분들은 이 평면에 다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만나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것들을 우리 특별히 평면 도형에 쓰는 변 또는 모서리라고 얘기하고 영어로는 side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이제 도용하면서 나오니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만나지 않는 경우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평면하고 직선하고 만나지 않는 경우가 딱 한 가지인데 그게 뭔가 하면 평면이 있으면 만나지 않으니까 이렇게 평행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궁금한 게 있어요. 아까 이렇게 꼬인 위치가 안 만나잖아요. 근데 평면은 이게 평면 자체가 쭉 뻗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림에서는 이렇게 평행사변형 같이 돼 있지만 이 직선하고 평면이 계속 뻗어나갈 때 확장이 될 때 이 직선도 쫙 뻗어나고 평면도 그냥 쭉 펼쳐져 있을 때 가도 만나지 않으면
가도 만나지 않으면 요거 두 개는 평행하겠죠. 그래서 이게 만나지 않을 때는 평행하다라는 거와 똑같은 말이 되는데 꼬인 위치는 직선과 평면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조금만 기울어져도 가다 보면은 서로 만나니까. 그래서 직선과 평면 사이에는 꼬인 위치가 없다. 그리고 요 내용에서 또 중요한 내용 하나가 더 있습니다. 평면과 평행의 직선과 평면과 거리를 보면 이 직선의 어떤 한 점에서 이렇게 수선을 내립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점과 직선 관련은 수직거리, 그래서 수선의 발이라는 표현을 썼었죠. 이 점은 수선의 발이 되겠고, 이때 평면과 직선과의 거리는 여기서 수직인 거리, 요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직선과 평면과의 거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평행할 때는 어느 점에서든지 간에 이 평면과 수직거리인 그 거리는 항상 일정하겠죠. 자, 그 다음 평면과 평면,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 평면과 평면 사이의 관계는 세 가지가 있어요. 두 개 평면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세 가지가 있다네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완전히 이렇게 포개지는 것도 있겠고 평행하는 것도 있겠고 기울어져서 만나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만나는 경우 봅니다. 만나는 경우는 한 직선에서 만난다. 이게 교선할 때 나온 내용인데 평면 Q가 있을 때 여기에 평면 P가 이렇게 기울어져서 하면 이렇게 만나는 선이 생기겠죠. 물론 여기는 그냥 이렇게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평행사변형을 했지만 이게 쭉 펼쳐졌을 때 이렇게 선이 쭉 생기게 되겠죠. 이때 이 선은 교선이라고 하고 한 직선에서 만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만나는 경우 두 번째가 뭐가 있느냐, 어떤 평면이 이렇게 있을 때 똑같은 평면이 여기 더 씌워져서 이렇게 있을 때 이때는 두 개가 일치한다. 직선이 두 개가 포개질 때도 일치한다. 평면끼리 두 개가 포개질 때도 일치한다 라고 표현하면서 같은 평면이면서 P와 Q는 같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용은 별건 없죠. 근데 이제 이게 문제를 풀다 보면 조금 실수하는 부분이 생겨요. 그런 부분에서 실수하는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갈 테니까 그런 부분은 좀 유심히 체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 만나지 않는 경우 평면과 평면이 만나지 않는다면 그렇죠. 평행하겠죠. 두 개의 직선이 이렇게 평면이 이렇게 만나지 않으면 평행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호로는 P와 Q는 평행이다. 요 기호 이게 말 쓰는 거보다 이게 훨씬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래 기호 쓰는 게 익숙해지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 봅니다. 그림과 같은 직육면체에서 모서리 AE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했어요. 자, 모서리 AE 하게 되면 잠깐만요. 요 AE 색깔이 좀 달리 칠해져 있죠? AE에 대해서 만나는 위치의 모서리 개수는 몇 개냐? 한번 볼까요? 요 AE에 대해서 만나는 거. 여기 교점이 되네요. 그죠? 그러면 AB, AD, EF, EH가 되겠죠. 그러면 더 있어요? 없죠. 4개. 그래서 표시를 해보면 AB, AD, EF, EH. 그 다음 평행인 위치의 모서리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A가 세워져 있는데 그 세워져 있는 것에 같이 세워져 있는 거 보면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죠. 여기. 그래서 답은 3개인데 표시를 해보면 자 마른 목골 채운 걸로 했어요. BF, CG, 그 다음에 DH 이렇게 3개. 요 자신은 일치하는 거니까 평행하다고 얘기하지는 않죠. 그래서 3개. 그 다음 꼬인 위치의 모서리 만나지도 않고 평행이지도 않는 거. 그건 뭐가 있느냐 보면 나머지가 되겠죠. 그래서 4개가 되는데 어떤 게 있는가 보면 여기 AE와 BC
그 다음 CD도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거 여기 이렇게 되면은 네 개가 되겠죠. 근데 다 더해보니까 몇 개예요? 모서리 개수가 총 4개, 옆에 4개, 밑에 4개 해서 12개인데 여기는 11개밖에 안 돼요. 한 개가 어디 갔죠? 만나는 경우 일치한다. 이때 이 개념은 두 점을 지나는 A2를 지나는 직선과 A2를 지나는 직선과 위치 관계에서 여기 선분 A2는 일치한다고 봐요. 그 개념에서 위치 관계니까 이 선분이 뻗어나갈 때, 쭉 뻗어나갈 때 관계니까 A1을 지나는 직선과 일치하는 것은 선분 A2 해서 그거는 자신을 A는 제외하니까 11개밖에 안 나왔죠. 그래서 요거까지 포함하면 일치하는 것까지 점 A1을 지나는 직선과 일치하는 A2까지 포함하면 총 12개가 돼서 여기에 있는 모서리가 다 표현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위치 관계는 보이는 거는 선분이지만 점을 지나는 직선과의 관계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혼돈되는 문제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과 같이 직육면체에다 꼭지점 A, 여기 꼭지점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잘라냈어요. 삼각형 PQR 모양에 나오는 평면으로 이렇게 잘라냈어요. 이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그랬어요. 평면 PQR과 만나는 위치의 평면이고 평면이에요. 만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치하는 것과 이렇게 교선이 생기는 것. 그러면 교선이 생기는 것 보니까 하나, 둘, 세 개니까 일단 세 개 같이 보이겠죠. 여기에 이렇게 된 오각형하고 이쪽에 있는 앞에 오각형하고 이쪽 왼쪽 옆면하고. 그런데 이게 만나는 위치니까 위치 개념이에요. 이 평면을 확장을 쭉 하면 확장이 됐을 때 과연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이런 것을 따지기 때문에 이 평면과 이쪽 옆면에 있는 BFGC 쭉 올라가고 요 기울어스가 쭉 가다 보면 만나겠죠. 역시 뒤에 있는 것도 그렇고 밑에 있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만나는 것들은 6개. 요 자신을 뺀 총 면이 7개인데 요 평면 자신을 뺀 나머지 것과는 다 만나게 되겠죠. 선생님 여기는 안 만나잖아요. 네, 요것을 벗어나야 돼요. 위치 개념이니까 그 평면을 쭉 펼쳐놨을 때 요 PQR을 쭉 펼쳐서 가고 여기 BFGC 쭉 펼쳐서 올라가면 요 위쪽에서 만나겠죠. 요 밑면과는 여기 쭉 뻗어 내려오고 옆으로 가면은 역시 이쪽 부분에서 만나겠죠. 위치 개념이니까 연장을 했을 때, 늘렸을 때 만나냐 안 만나냐 요거를 따져줘야 돼요. 그래서 하고 보니까 6개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어려워요 그러면 요거는 요거 위치 관계 그냥 있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쫙 펼쳐졌다고 생각했을 때 과연 어떻게 되느냐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이런 걸 따져줘야 돼요. 그것만 조심해 주시면 별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2번에서 또 비슷한 게 나오는데 자 모서리 BF와 만나는 모서리의 개수는 몇 개냐 여기서 BF 자 모서리 개수가 총 몇 개예요? 이 앞쪽에서 같이 이렇게 직육면 체면은 12개죠. 12개인데 이때 모서리 개수를 구할 때 12개에서 꼭지점 A 부분을 딱 잘라냈을 때 이렇게 요거는 원래 있던 거고 새로 생긴 게 3개니까 총 15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모든 관계를 했을 때 15개가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전제 조건이 일치하는 것은 제외하고 계산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BF
요거와 만나는 모서리가 몇 개냐 봤을 때 일단 교점 B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하나, 둘, 여기 셋, 네 개가 되겠죠. 그죠? 근데 과연 이게 정답이 네 개냐? 5개예요. 자, 뭐가 더 한 개가 더 있을까요? 이때 요 선에서 앞에 P, Q, B, F, E 요 앞면에 있는 5개의 선분들은 요것들은 평행하고 요거는 만나고 그럼 이건 무슨 관계냐? 하나의 평면 안에 있으면은 하나의 평면에 두 직선이 있으면 만나거나 만나지 않거나 근데 이게 하나의 평면이니까 만나지 않는 평행인데 평행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했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장을 했을 때 이 PQ가 쭉 해서 이어가고 이 BF가 선분이 쭉 했을 때 이쪽에서 만나게 되죠. 그래서 PQ와 BF는 실제 그림상에서는 이렇게 선분일 때는 안 만나지만 위치 관계니까 연장을 쭉 했을 때는 이렇게 해서 위쪽에서 만나게 되죠. 그래서 5개가 돼요. 그래서 표시를 해보면 BQ, BC, 그 다음에 FE, FG, 그 다음 마지막으로 PQ까지 해서 총 5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모서리 BF와 만나지 않는 하면 직선과 직선과의 위치 관계에서 만나지 않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병행한 것, 하나는 꼬인 위치. 그래서 입체 도형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그렇게 구분해서 찾으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일단 평행인 거 보니까 아까 이렇게 세워졌을 때 세워진 것들 다 3개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꼬인 위치를 찾아야 되겠죠. 꼬인 위치는 만나는 거, 일치하는 거, 평행인 거 뺀 나머지니까 그냥 숫자로 계산해도 되겠지만 직접 찾아볼게요. 그래서 총 몇 개인가 하면 9개예요. 9개인데 여러분들은 이걸 하기 전에 답을 이제 9개라서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그림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서 과연 9개가 맞는지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BF 이렇게 했으니까 먼저 평행한 거 찾으니까 여기 앞에 있는 PE 그 다음에 DH 그 다음 CG 이거는 평행하죠. 그 다음 꼬인 위치 찾습니다. 꼬인 위치 찾아보면 이제 나머지 것들이 될 텐데 여기와 BF와 꼬인 위치는 여기 HG 그럼 여기가 평행한 DC도 꼬인 위치가 되겠죠. 그 다음 여기 말고 이쪽 편으로 가서 여기에 DR 그 다음 여기 평행한 요거와 평행한 거는 요거와 꼬인 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거와 평행하다고 요거 항상 꼬인 위치가 된다고 하는 건 또 틀린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좀 잘 판단해야 돼요. 그 다음 또 있는 게 여기에 PR과 그 다음에 RD 이렇게 가운데 빈 것들이 총 몇 개인가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4개가 있죠? 여기 2개가 해서 6개 평행인 거 3개 해서 총 9개 이렇게 해서 표시를 다 했지만 이 위치 관계에서는 그 보이는 이렇게 선분이나 아니면 평면이나 이걸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위치 관계에서는 그것들을 쭉 평면을 펼치거나 직선을 그 방향으로 연장을 했을 때 만나냐 안 만나냐 이런 것을 판단해 줘야 돼요. 아까 두 번째 문제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했지만 연장하고 연장했을 때는 요 위쪽에서 만나는 이거를 따져주는 게 위치 관계예요. 그래서 여기서 따지면 이 직선과 직선과의 위치 관계에서는 이제 뭐 공간에서 다 이루어진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한 평면에 있을 때는 그것이 꼬인위치는 있을 수 없으니까 꼬인위치는 이렇게 엇갈리게 있으니까 한 평면에 있는 직선 길이는 세 가지가 돼요.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일치한다, 평행하다. 그리고 공간에 반드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꼬인위치로 엇갈리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개념도 나중에 그 도형할 때 사각형의 성질이나 아니면 입체 도형을 할 때 또 다시 또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점과 직선과의 거리 뭐 이런 것들도 요 오늘 배운 내용에서 그 다 나오는 내용이니까 좀 복습을 천천히 해서 한 번에 두 번 더 보시면 실수 없이 그 여기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2학년 관련된 내용도 많으니까 이것들은 꼭 아까 녹화된 거 꼭 확인해서 그 부분을 좀 확실하게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평행선의 성질 여기에서는 가계 크기 구하는 우리 막곡지각도 가계 크기를 구할 때 사용한다 했고 이거 역시 마찬가지 가계 크기를 구할 때 사용하는데 여기에서도 막곡지 내용이 또 나와요. 막곡지 가계 성질이 또 나와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평행선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